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진스 사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생떼, 어거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잠깐 올라간 다음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떤 가요순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면에 자꾸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좀 안타깝고, 또 다른 분들은 또 팬의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뉴진스는요, 이 독립을 시도했죠. 그 전에 민희진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독립을 시도한 사건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이 소속사 어도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2024년 11월 28일이죠. 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건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계약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소속 연예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이거 무슨 3.1운동 독립선언도 아니고 이렇게 선언한다고 될 일 아니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재밌는 건 새로운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NJG. 이래서 이것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시도하려고 그랬어요. 네, 물론 그 뒤에는 민희진 대표가 다 조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어도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독립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2025년 3월 21일에 독립적인 활동은 금지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네,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 그러니까 어도어 회사와 함께 일을 해라. 네, 이렇게 판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멤버들은 이때부터 생 어거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감성팔이를 하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 어도어가 준비했던 스케줄을 다 무시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은 K-팝의 어떤 혁명가, 전사가 되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은 이성을 갖고 있고, 또 뉴진스라는 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분들도 이렇게 생떼 어거지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차갑게 식죠. 그래서 요즘은 이 언론 기사라든지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어린 친구들을 비난하는 그런 컨텐츠나 내용들, 기사들이 넘쳐나요. 네, 사실 그건 조금 어른으로서 할 도리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면 타일러야죠. 또 아니면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러는지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애착과 의존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했잖아요. 그리고 민희진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희진과 강한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신을 돌봐주고 성장시킨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애착을 갖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죠. 실제로 민희진은 뉴진스의 엄마라고 이야기했고, 또 뉴진스 멤버들도 정말 이모처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모든 역량을 다 이 팀에 갈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과 의존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함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결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선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다.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우리 엄마 사기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식은 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들 간의 어떤 감정적 결속이 더 우선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계약 문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와 딸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우리 엄마가 옳지 않더라도 엄마가 원하는 거니까
일단 엄마 말 들어줘야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선동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민희진이 계속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죠. 우리 팀이 피해를 받았다. 뭐 데뷔 초부터 기회를 공정하게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뉴진스 멤버들, 이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심리와 반발 심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자, 소속사가 우리를 차별했고 심지어 이제는 억압까지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해자 심리는 당연히 피해자의 어떤 심리가 작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민 대표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민 대표를 회사에서 제거한다. 이랬을 땐 어떻게 되죠? 네, 당연히 억울함과 반발심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법적, 그 다음에 논리적 어떤 의무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는 회사가 정말 부당하고 폭력적이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는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룹의 정체성과 상실 공포예요. 뉴진스라는 브랜드는 분명히 인정됩니다. 민희진이라는 한 여성의 아이디어와 그녀의 기획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은 어떻게 됐죠?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희진이 없이 어도에 그냥 남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들은 그냥 듣보잡, 그죠? 일반적인 특출나지 않은 아이돌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민희진이 어떤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으니까 그녀들은 이 어린 친구들은 민희진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민희진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민희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그들은 느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난하는 거, 어린아이들 비난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또 네 번째 있죠? 이 친구들 나이가 어때요? 30인가요? 아니죠. 네, 이제 갓 20살 아니면 아직도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 반항심, 청소년기의 반항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도어라는 회사, 또 더 나아가서 하이브라는 회사,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항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아이돌, 다른 팀들은 그 욕구들이 많이 이렇게 수그러들었죠. 자제하고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네, 그거는 분명히 그 친구들 내부 그리고 디렉터가 그것을 조종할 겁니다. 조율할 거예요. 네, 어차피 7년 후면 계약이 끝나니까 그때는 니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7년 동안만 회사가 원하는 대로 좀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민지는 반대로 했죠. 나랑 나가야 돼. 너희들 여기 있다가는 그냥 듣보잡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회사에서 키워줄 것 같아? 나니까 키워줬지? 응? 니들 성공 다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대단한 권력, 하이브, 어도에 반항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폭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한번 신념이 생기면 외부의 논의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의 결국에 감정적인 결속, 그리고 그것이 행동화되는 경향성이 높아지죠. 사실 이게 문제예요. 요 나이 때, 이 사춘기 때 무엇인가 신념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행동이 극단적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에서도 보면 이 사춘기 아이들을 선동 또 선전도구로 활용해가지고 이 정치적 이슈를 만들면 대부분 크게 성공한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한번 이 불이 붙으면, 감정적으로 불이 붙으면 막을 수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국 뭐예요? 이런 반항심은 법적 계약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당하다. 딱 사춘기적 사고죠. 네.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격하게
땡깡, 그리고 어거지를 쓸 수밖에 없죠. 자, 5번째입니다. 집단 사고와 내부 결속이에요. 네, 멤버들은 집단 내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을 강화하게 되죠. 누구도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의무가 있을 텐데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말을 할 기회조차도 못 갖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내부에서의 집단 사고, 그 다음에 내부 결속이 이렇게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의견이 묵살되죠. 지금 봐봐요. 피해자잖아요. 그저 학대받고 차별받았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걸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 안에서는 감정적으로 똘똘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집단 사고와 내부 결속이 강해지면서 논리적인 이야기들은 아예 차단되고 계속 감정이 증폭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거지 쓰고 생떼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6번째는요. 구원자 컴플렉스, 영웅서사입니다. 민희진을 단순한 기획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연예계 생활,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민희진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강하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믿음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 됐습니다. 이제 종교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고 지는 싸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 책임, 의무 잇따라 가면 져야지. 맞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종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고요. 종교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 믿음과 감정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마치 이들은 성전, 그러니까 정말 성스러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내면이 이렇게 종교 전쟁처럼 확장돼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친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전 봐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혁명가 또는 종교전쟁, 성전을 치르는 전사가 됐을까요? 그것도 명분도 약한. 그거는 K-팝에서 시작한 그 멘토형 가스라이팅이 원인입니다. 특히 지금 이 민희진이라는 아주 독특한 기획자 덕분에 이 친구들은 인생이 정말 잘못하면 나락가게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K-팝의 이 멘토형 가스라이팅의 어떤 특징이요? 크게 3가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없으면 너희는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정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7, 8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숙식시키고 연습시키고 학교도 잘 안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주입을 시켜요. 나 없으면 너희는 안 돼. 근데 일부 기획자들이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기에 이렇게 들으면 정말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90년대 초반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세대 아이돌 그룹이 어떤 대표였던 강력한 이런 이 가스라이팅, 이것을 피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묵살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는요, 불합리한 계약, 그리고 심리적 압박입니다. 자, 계속 이 친구들한테, 이 어린 친구들한테 기획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사실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리고, 그리고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공정한 계약이 관례처럼 만들어지죠. 그래서 몇몇 기획사에서는 우리 회사 아니면 너희 활동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어땠죠? 예전에 동방신기가 해체되는 사건, 그때도 불공정한 계약이 문제였죠. 몇몇 그 멤버와 또 나머지 멤버의 어떤 차별적인 계약,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쵸?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인 이 3명의 친구들이 JYJ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활동을 못하게 또
막으려고 했던 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에 있죠. 이 멘토형 가스라이팅. 외부와의 단절을 유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돌 연습생 그리고 아이돌 연예인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시기에는 외부와의 어떤 연락을 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 사실 연락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핸드폰도 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을 디렉팅해준 몇몇 기획자한테 정말 엄마, 아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어떤 인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무조건 저것들 못돼 처먹었네, 또 아니면 저것들이 정말 뭐 어떤 사리사욕에 너무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구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그 감정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요. 네, 미니진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또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너희들이 피해자야, 너희들이 차별받았고 너희들은 억압받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못하게 하잖아,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진짜 폭발 직전까지 왔다. 좋아요, 인정. 그러나 이성도 판단해야죠. 법적인 문제, 의무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제3자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법률 전문가 그리고 심리 전문가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멤버들과의 솔직하고 편안한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결정들을 이젠 좀 막고 더 이상은 중단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도내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거기서 뭐 도저히 나는 미니진에 대한 어떤 의리, 충성 이것을 못 버리겠다, 그러면 뭐 한두 명 정도가 이 뉴진스라는 그룹에서 뭐 탈퇴를 하든 활동을 중단하든 뭐 그런 출혈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뉴진스라는 그룹 자체는 어쨌든 간에 어도와 함께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거기서 미니진에 대해서 어떤 배신감, 내가 어떤 도리를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뭐 죄송함, 미안함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그러나 계약은 계약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를 좀 둬야 돼요. 네. 자꾸 감정적인 결정들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감정적인 결정을 하기 이전에 조금 물러서서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정말 아티스트로서 아이돌 그룹으로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재평가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법적 계약과 현실적 가능성을 따져보면서 감정적인 판단, 이것을 점검하고 또 다시 나의 행동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우리에게 참 즐겁게 노래를 불러줬던 아름다운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사회면에 자꾸 등장하는 뉴진스를 통해서 이 청소년기, 그 다음에 어떤 한국의 어떤 아이돌 문화의 특징, 이것까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이 아이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 아이들을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미니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미니진은 전형적으로 문화적 원형은 자식을 잡아먹는, 포식하는 엄마의 원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역사적으로도 많은 케이스들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